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은 원룸 산다 치고 숨쉬고 존재하는데 최소 월 100만원은 나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서울 사시는 분 계시죠? 김동님이 지금 서울 살잖아요. 저분이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 살거든요. 저분은 그래도 여건이 좋은 편이에요. 저분은 그래도 그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 뭐 돈 많이 버는 분도 있지. 근데 서울에서 그나마 좀 돈 좀 버는 분들은 그래 서울 살아도 돼요. 근데 서울에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서울도 평균 소득을 보면 막 그렇게 많이 번다 볼 수 없거든요. 막상 버는 거 보면 고만고만합니다 이게. 예, 뭐 서울의 어떤 유수의 어떤 그 IT 기업이나 아니면 증권사, 뭐 전문직, 그리고 뭐 대기업 본사. 근데 이런 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엘리트 분들, 예, 학벌이 좋은 분들이 좀 많이 다니잖아요. 서울 다니는 분도 아실 겁니다. 서울 사람들도 능력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출중하지 않다는 거. 물론 능력 좋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훨씬 더 많지. 다 몰리다 보니까. 그건 인정인데 능력 없는 사람은 훨씬 많다는 거. 예. 특히 서울은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필연적으로 많이 벌어야 돼. 왜냐? 많이 나가니까. 예, 많이 나가니까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서울 같은 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생각 들어. 못해도 한 세후 280 이상 버는 게 아니면 사실 서울 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저것 떼고 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서울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전세금도 많이 비싸죠. 전세금도. 예. 문제가 월세보다 너무 심하잖아요. 서울은 지금 평균치가 60에 60. 거기다 음식도 비싸. 음식 같은 것도 비싸고 택시 타면 지방으로 더 많이 나와요. 서울은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짧은 거리라도 요금이 많이 나와요. 서울은 내가 알기로는 버스건 모르겠지만 택시 같은 거 잡으면 보통 10,000원 넘게 나와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좀 비싸 이게. 물론 지방도 비싼 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좀 더 비싸죠. 왜냐면 서울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서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방보다 보증금이나 이제 권리금 더 많이 내고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 나가는 게 더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얼마 있을까? 많이 없다는 거지 이게.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 장담하는데 자취한 사람들 중에 저축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저축도 안 되는 사람. 특히 여자분들 중에 저축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저축 못 하시는 분들. 저축 못 하는데 그냥 꾸역꾸역 사시는 분들 많을 거야. 왜냐하면 지방에 살았던 여자분들이 서울 가면 약간 서울뽕에 좀 취한다고 해야 되나? 서울 토박이 여자분들이 좀 짠수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살았던 토박이 분들은 서울의 물가가 얼마나 살인적인지 알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쓰지 않으면 돈을 못 모은다는 거 알거든요 이게. 근데 약간 그렇게 되는 거야. 지방에서 살던 분들이 서울 가면 약간 고삐풀이 망아지가 돼 이게. 왜냐? 잡아준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살다 보니까. 부모님 같이 살면 돈 많이 쓰면 부모님 혼나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 일단 지금 서울 물가가 좀 비싸요. 일단 월세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월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매가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문제가 뭐냐? 앞으로 월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월세 사는 사람들은 계속 월세 부담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월세 수요가 많냐? 일단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많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걸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안 올릴 명분이 없는 거야. 올려도 어차피 사람들 들어오니. 거기다가 그 건물주들 있죠. 원오피스의 건물주도 빚쟁이기 때문에 그분도 연끌했거든요. 광화문 카페에서 일했을 때 신용카드 한도초가
오피스 상권 회사 여직원 등급 많았다. 그럼 그분들은 신용카드 한도 초과, 신용카드 쓴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돈을 좀 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가 한도가 좀 널널합니다. 그 한도 초과했다는 거는 이번 달 신용카드 많이 질렀다는 거죠. 이번 달 많이 질렀다는 거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마 서울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린 분들 좀 있을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 결혼 못하고 힘들게 산다는 거지, 이게. 뭐 남자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서울에 살았다고 내가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서울에 살아서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좁디 좁은 원룸에 살아서 오히려 돈 안 모으면 나이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서울이 오히려 결혼 더 못하거든요, 지방보다. 더 못하거든요. 세종은 좀 비쌀 수 있어요. 왜냐면 세종이 자체가 좀 그런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비쌀 수 있어요, 세종은. 근데 세종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지, 세종은.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서울 살아서 내가 돈을 모으지 않는다면 뭐 결혼은 구사치더라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살고만 있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게 살면 미래에 문제가 안 생길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구나 처음엔 돈이 없어. 젊은 사람들 돈이 어떻게 있겠어요? 처음에 누구나 돈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돈을 모아서 나만의 보금자리 갖고 싶은 욕망은 다 있잖아. 근데 돈이 모이지가 않으면 항상 월세 나가는 거 걱정해야 되고, 항상 좁은 집에 살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나아질 거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고시원에 산다고 쳐. 근데 내가 10년 뒤, 15년 뒤에 돈 모인 게 없어 고시원 계속 산다고 하면 그거 슬프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성장할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고생하는 거잖아, 맞아. 우리가 왜 고생하는 거야? 우리가 돈을 왜 모으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고생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다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모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나은 삶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 잘 사는 분도 있어. 능력 좋은 분도 있는데 어설프게 살 것 같으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서울 살면서 돈 제대로 못 모은 사람도 많거든? 그게 얼마까지 갈까, 그게? 그리고 어차피 그런 분들 결혼 못 해요. 서울 남자 바보가 아니거든. 서울 남자 이게 계산적이란 말이에요. 왜 서울 남자 깍쟁이라고 하잖아요, 깍쟁이. 깍쟁이 이럴 땐 좋아. 많이 따지니까. 서울이 점점 가면서 이제 결혼하기 힘든 도시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뭐 서울에 출산율 보면 답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는 것도 심각하긴 한데 서울이 유독 심각하잖아요. 특히 서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관악구. 관악구는 거의 뭐 끝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관악구는 사실상 애가 없잖아, 거기는. 거기가 서울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가장 젊은 사람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야. 근데 출산율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니까, 그냥. 그 말은 뭐냐? 그냥 쭉 혼자 산다는 거야.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걸까? 돈이 없으니까 혼자 사는 거지, 맞잖아요.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관악구 평균 소득이 3천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3천만 원. 서울에 3천만 원 벌면 과연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악구도 월세가 싸지 않거든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인근은 한 70만 원 합니다. 거기는 그래도 좀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악구 산 위로 올라가면 좀 싸잖아. 그래도 50은 넘거든. 아무리 못해도. 반지하도 50이 넘어요. 근데 그 관악구 평균 소득을 번다고 치면 그 돈 모아서 내가 여기 이 산기슭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해보라는 거지, 이게. 물론 서울에 살면 좋은 것도 있지,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내가 서울에 살더라도 내가 보금자리 어느 정도 갖춰 나가면서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지려면 서울에 산다고 치면 지방보다 더 독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아껴 쓰고 더 낭비 안 하고 배달음식 적게 먹고 독하게 사셔야 돼요. 독하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저는 서울에 사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큼 벌지 않은 이상에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사는 곳이 서울 한복판이냐 지방의 중소도시냐에 따라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지. 도시는 화려한 만큼이나 오늘 그늘도 그만큼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서울이 굉장히 보면 빛과 어둠이 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서울은 보통 돈 많은 곳들, 잘 사는 곳들 위주로 보여주는데 미디어에서 안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서 안 보여주는 거 어디냐면 노도강이 노도강. 노도강은 절대 안 보여줍니다.
노도강, 금강구는 절대 안 보여져. 노도강, 금강구, 은주동은 미디어에서 잘 언급이 안 돼요. 그럼 뭐 미디어에서 언급이 되는 것은 뭐냐? 강남 3구 하고 마용성 거기서 초과하면 이제 종로, 광진, 서울 중구 이런 곳. 좀 돈이 좀 있고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몰리고 그리고 핫플레이스 같은 곳. 그런 것만 언급이 되지. 제가 언급한 이제 노도강, 금강구, 은중동은 언급이 안 돼요. 언급 안 되죠, 여러분. 그런 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와. 지방 사람들 몰라요. 서울의 달동네가 엄청 크다는 것도 모르고 경사가 심하다는 것도 몰라요. 와서 알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생각해. 서울에 잘 사는 분도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가진 것도 없이 와가지고 서울에 정착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나이 먹고라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보면 물론 지방에 사는 거 답답하지. 지방에 사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젊었을 땐 고생하도 나이 먹어서 우리가 좀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내 보금자리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지방에선 보금자리 마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생각해봐. 어디 많이 돌아다닐 것 같지? 안 돌아다녀요. 서울에 사는 분도 공감하실 거야. 서울에 살아도 막 서울에 뭐 인프라 좋잖아. 근데 안 돌아다녀요. 서울 토박이 분들은 잘 안 돌아다녀요. 왜냐? 서울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 사납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그냥 집구석이나 그냥 동네 인근 왔다 갔다 그러지. 뭐 볼 일 있을 때만 서울 이제 번화가를 가지. 그것도 맘먹고 가는 거잖아. 서울 토박이 분들 알잖아요. 쭉 살면 뭐 서울에 뭐 한강 있어도 그냥 뭐 그게 그거지. 맨날 보다 보면 맞잖아요. 지방 사람이야 와 한강 멋지다고 하지만 서울에 살았던 분들은 한강 그냥 똥물인 거 알잖아. 솔직히 말해서 냄새나고 한강까지 보러 가려면 사람들도 또 많이 부딪혀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귀찮잖아. 맞잖아요. 그 지역적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 지하철은 또 지하 깊이 끌려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귀찮거든요 이게. 그럼 잘 안 나가요 여러분. 서울 살아도 있잖아요. 오래 살면 안 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요. 이거 나이 먹으면 마찬가지야. 대구 부산 사는 분들도 잘 안 나가요 여러분. 동성도 안 간다니까. 부산도 서면 잘 안 간다니까. 귀찮아서 안 가. 왜냐하면 사람들 부딪히기 귀찮고 매번 보다 보니까 익숙해 이제. 뭐 젊을 때나 동성나라 이제 뭐 7호 광장 이런 데 가지. 나이 먹으면 귀찮아서 안 가. 사람들 부딪히기 귀찮고 그냥 뻔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집안에 많이 있거나 아니면 근거리에 많이 왔다 갔다 거려. 그럼 여러분 내 보금자리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 주거환경을 같이 된다고 눈에 얘기하는 게 아파트가 아니라 괜찮아요. 적어도 투룸에 부엌이 딸린 한 10평대 초중반의 어떤 보금자리 마련해야 돼요. 적어도 실평수가 13평에서 14평 정도 돼야 돼. 대구 같은 게 그 정도 마련하려면 한 1억 한 5천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적진 않아. 부산도 한 그 정도 돼야 되고. 뭐 서울은 좀 더 있어야겠. 서울은 아마 전세로 치면 2억 있어야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물론 아파트 같은 거 있으면 좋겠지만 아파트는 뭐 우리가 결혼 안 하고 산다고 치면 크게 필요는 없어. 우리가 혼자 산다고 마음먹으면 혼자 살더라도 여러분 주거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면적은 있어야 돼. 물론 엄청 넓으면 문제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살면 9평 8사 타입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 너무 넓으니까 청소할 게 많아지잖아요. 세간살이 많아지고. 그래서 혼자 살더라도 너무 좁은 원룸은 안 돼. 내가 뭔가 집에서 갇힐 수 있도록 여유 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해야 돼. 그러려면 한 10평선 13에서 14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나는 원룸만 있으면 장땡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집이 늘어나요. 원룸 가지고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갖추고 싶잖아요. 뭐 내 방 공간 갖추고 싶고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갖추고 싶고 아니면 뭐 게임방처럼 이렇게 꾸미고 싶고 아니면 책장도 늘리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원룸은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뭔가를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그리고 뭔가 좀 교도 독방 같아 이게 원룸 보면. 서울의 원룸 보면 특히 지방 원룸과 다른 게 너무 좁아요 이게.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런 삶에 살면 우울해져 여러분. 게을러지고. 좁은 공간에 살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왜냐면 활동방이 좁잖아. 그리고 그런 좁은 공간은 또 방음도 잘 안 되고 뭐 놓을 수도 없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답답하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의 주거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 좀 독하게 사셔야 돼. 뭐 유행 같은 거 따라다니고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이런 원룸 같은 거 탈출 못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현타가 심하게 몰려올까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시고요. 돈 열심히 모으세요. 서울에 잘 살려고 간 거지. 그냥 서울에서 그냥 연명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돈 열심히 버시고 악착까지 모으시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내려오세요 그냥. 자꾸 뭐 서울봉이 차가지고 유행 같은 거 따라오고 배달 자주 먹고 하잖아요. 그럼 나이 먹으면 형편없어진다니까. 그런 분도 많아진다니까.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사시고 좀 잘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